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정치권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52일 만에 나온 그 장면부터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권 쥐어 보이고 네. 미소를 보이고 또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건강 상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머리가 흰머리가 조금 있는 거 빼고는 예상보다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예. 표정도 상당히 밝아 보였습니다. 뭐 52일 만에 이제 어쨌든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그런 표정이었겠지만 저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이 어떤 제스처를 보면서 이 선거운동, 과거 대선 때 선거운동 했던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제스처라든지 주먹을 쥐는 제스처라든지 또 지지자들에게 두 번씩 나눠서 그러니까 총 4번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모습들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였고요. 오늘 현장에서는 직접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윤 대통령이 준비했던 메시지들을 보더라도 일단 상당히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은 뭐 그동안 그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그 옥중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해왔던 것들이죠. 이 미래 세대,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 대한 이 감사의 메시지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띄었고요. 또 이제 구속에 항의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분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도 좀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실제로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메시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그 이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 심판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뭐 관저 정치라고 할까요? 네. 정치적 활동은 어떻게 할 걸로 전망됩니까?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쨌든 그 여당 의원들이나 여권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그동안에 뭐 보고받지 못했던 뭐 관련 업무 보고라든지 물론 현재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는 없지만 예. 뭐 비공식적으로 뭐 사후 보고나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일단 집중을 하면서 중요 순간에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다만 그 메시지 수위가 어떤 수위냐, 어떤 수준이냐, 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여권이나 야권에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또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 엇갈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탄핵 심판이 아직 결정이 나기 전이지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권 주자들도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당 지도부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이 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석방 모습을 보면 주변에 이렇게 마중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당내 역학 구도에서 친윤계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구치소 앞에서도 윤 대통령 친윤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보였어요. 이제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무래도 더 힘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나와 있는 물론 이제 대선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나와 있는 이제 잠재적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친윤 주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비윤이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 같은 뭐 비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평가받는 주자들도 있는데 아마 이런 인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 입지가 아무래도 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까 이제 구치소에 나오면서 냈던 그런 메시지라든지 옥중에서 냈던 메시지라든지 그런 어떤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주로 낼 경우엔 아무래도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에 좀 계엄에 조금 반대했었고 탄핵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냈었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보수 지지층을 또 겨냥해야 되고 중도층도 겨냥해야 되고 이런 아마 양쪽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조금 어떤 전략적 행보나 이런 거에 대선이나 뭐 그런 어떤 행보를 앞둔 전략적인 행보에서 조금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정말 매 주말 이 서울 도심에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윤
윤 대통령 석방이 혹시 탄핵 찬성하는 지지자들을 좀 더 집결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뭐 당장 오늘만 해도 그 탄핵 물론 이제 탄핵 촉구 집회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탄핵 그 반대하는 집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뭐 또 메시지를 내고 또 그런 행보를 보일 때마다 아마 지지층 결집은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대로 야권에서도 그 여권의 지지층이 결집되는 반대 작용으로 아마 야권에서도 결집을 할 거거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장외 여론전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헌재의 어떤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헌재는 법리적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장외 여론들이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야 5당이 같이 집회를 공동 주최했는데 네. 민주당이 향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라고 보시는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일단 메시지만 보면요. 상당히 검찰을 때리는 메시지들이 좀 많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 검찰을 때리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헌재 결정에 이번 석방이라든지 구속 취소라든지 그런 결정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메시지 아마 주력할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중도 확장 전략, 우클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략들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많이 냈는데 아마도 계엄 직후에서 냈었던 그런 어떤 좀 직접적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정권을 왜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메시지를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질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